시간 읽는 거 따로 올려달라고 하셔서 지금 읽으려고요. 잡음 없게 창문 꽉꽉 닫고 해야겠다. 박여름 글쓴이님의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웠겠다. 듣는 사람들은. 약속. 다음 달에 데이지 꽃이 핀대. 화면 좀 바꾸고. 공지. 박여름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우리 올 여름에 동해 갈 거야. 벌써 숙소 예약해놨어. 한 해 잘 보내고 연말엔 제주도 갈까? 2주 정도? 데려다 주는 건 매일 할 수 있게 해줘. 부탁이에요. 오늘 친구들 만날 것 같아요. 10시까지 갈 테니까 맛있는 거 만들어서 영화 보자.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좋다. 응? 사랑해. 결혼하자. 이런 말도 좋지만 일상적 행동에서 믿음을 주는 사람, 잔잔하고 따뜻한 사람, 집에 갈 땐 꼭 바래다 줄 거라는 말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키거나 아무리 다퉈도 손은 놓지 않고 걷는 그런 것들로 믿음을 주는 사람이 좋다. 이런 거 너무 좋다. 아무리 다퉈도 손을 놓지 않고 걷는데. 사랑.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포기하는 사람. 괜찮은 날이 아니라 괜찮은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 마음은 절대 가벼울 수 없다.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혼자여도 괜찮은 나를 포기하는 사람. 그 마음은 절대 가벼울 수 없을 것 같다. 몇 년째 비슷한 친구들만 만난다. 아, 왜 이래? 긴장했나? 녹화한다니까? 항상 녹화하고 있는데. 건강한 대화. 몇 년째 비슷한 친구들만 만난다.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게 싫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 코드가 맞는다 느끼면 그때부턴 또 그 애만 만난다. 보통 내가 자주 찾는 친구들의 공통점은 한 번의 대화에서 느낌이 통한다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적절히 분배된 이야기. 한참 시끄러운 술자리가 신기할 20살 때도 나는 언니 오빠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는 술자리만 찾아다녔다. 술게임을 하거나 이성을 사귀는 목적의 술자리는 나에게 별 영양가가 없다 느껴져.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의 조언을 듣는 게 좋았던 것 같다. 지금도 다를 것이 없다. 시끄러운 술집보다 누군가와 합석하며 신나게 그 자리를 즐기는 것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며 가장 고민하는 일이 무엇인지, 요즘 이 영화가 유행이라던데 봤는지, 어떤 인물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지, 지금 가진 재능과 무관하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하고 싶은지, 요즘 남몰래 꿈꾸는 게 있는지. 나는 그렇다. 생산적인 대화가 좋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좋다. 만나고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대화가 좋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진지해진다. 건강한 대화. 근데 나도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보편적으로 연상이 좋다고 해요. 느릿느릿 사랑받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오히려 느리고 책임감 있는 것들이 더 좋다. 헐, 뭐 행동 거지가 느리고 책임감 있는 나 같은. 온종일 홀로 집을 지키는 게 외로울 법한데 여전히 그 앞을 잘 지키는 파랑 지붕집 진돗개처럼 아무리 다퉈도 말 안 되는 때를 써도 날 이만큼이나 예쁘게 잘 키워준 부모님처럼 내가 아무리 미운 짓 해도 밖에선 꼭 손잡아 주던 그 사람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건재한 것들이 좋다. 음, 오래 달리기. 우리 투수들도 참 건재한데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보러 와주는 거. 그래서 뭔가 건재하지 못한 날은 더 많이 보고 싶고. 날 때부터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지곤 했지만 이상하게 오래 달리긴 그렇게도 해내고 싶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친구들이 하나 둘 포기할 때 끝까지 달렸더니 태어나 처음으로 운동에서 1등이란 걸 해봤다. 한계를 이겨내고 싶어서 오기로 뛰어 얻은 결과였다. 숨이 턱 막혔다.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가 내 속의 절반쯤 찬 느낌이었다. 체력이 약해 체육 시간마다 한쪽에 앉아있던 내가 그만큼을 뛰니 경기가 끝나자마자 친구들과 선생님이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다. 내 인생 마지막 달리기였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위해 미친 듯이 달려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위해 전력으로 질주해보고 싶다.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다.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면 힘든 줄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곳까지 함께 달려가주고 싶다. 오래 달리는 게 무서운 나라도 그런 것도 까맣게 잊을 정도로 사랑에 몰두하고 싶다. 그렇게 뛴 내 입에서 숨차는 소리가 난다면 정말 사랑이겠다. 사랑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울보. 생각해보면 내가 울 때 앞에 있는 사람이 같이 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더 큰 것을 증명받는 것 같아서 싫었다. 나는 이렇게 슬픈데 너는 눈물도 안 나네?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다고, 내가 행복하면 자기가 더 기쁘다고 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음, 권태. 사랑에 빠진 결정적 이유는 결국 이별 사유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보고 재미없는 남자라 불안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사랑을 시작했지만 그래서 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다고. 같이 있을 땐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애정이 없는 것만 같아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저 사람은 추진력이 좋고 자기 관리를 잘하네 싶은 사람을 만나면 그의 인생엔 이미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밀리는 느낌을 받게 되어 헤어지게 된다고. 내 연애 중에 두 번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연인이라면 다투기 마련이지만 그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었다. 둘을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포인트는 같았다. 어디 가서 지는 성격이 아니었고 자기 주장이 확실했다. 내가 늘 말하던 사자나 상어 같은 사람,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이가 가까워지고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점점 화를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실수였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변함없이 계속 그런 사람이었다. 당신이 가진 그 화 나한테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랑에 빠질 만큼 좋게 느껴지던 것들이 지긋지긋해지는 것은 어느 쪽의 잘못일까? 나와 다른 어떤 점에 끌려 빠지지만 너무 달라 안 되겠다며 각자의 길을 택한다. 연인 대부분은 그렇게 헤어진다. 처음부터의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사실은 알지만 싼 기분이 들더라도 외면하는 것이다. 이미 많이 사랑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고 보니 우린 너무 닮아서 헤어져야 해 라는 말은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오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뚜렷한 장점이나 단점 없이 무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나는 내가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해서 좋은데 여전히 정답은 모르겠다. 오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뚜렷한 장점이나 단점이 없이 무난한 사람이어야 되냐고? 약간 무채색의 인간이어야 하냐고? 그러면 뚜렷한 내 장점이나 단점을 변함없이 좋아해줄 사람을 찾으면 되지. 본인이 무채색의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번 소제목은 귀엽네. 안아줘요. 아, 너무 크게 웃었다. 쏘리. 그냥 사랑한다 말하고 안아주면 충분할 일에 당신들은 왜 그리 많은 시간을 쓰나요? 다툼도 사랑일 텐데. 계절에 머무르는 일. 아픈 건 똑같지만 어른이 되니 감기가 잘 안 든다. 목이 좀 칼칼해도 하루 이틀이면 낫더라. 몸이 아닌 마음으로 앓게 된 걸까? 잘해주지 마요. 잘해주지 마요. 또다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아파할 자신이 없네요. 좋아하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초등학생 때 가장 인기 있던 가수의 노래인데 그때 나는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맨날 그걸 따라 불렀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받지 않았다는 말, 술에 취해보고 싶다고 말할까 봐 그랬다는 말, 아침이면 다 아닌 일이 될까봐 무섭다는 말,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어째서 슬프게 들렸다. 어째서인지 슬프게 들렸다. 또 한편으론 사랑하는데 잘해주지 말라는 말이 나는 이해되지 않았다. 잘해달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가슴 아픈 이별을 몇 번 하고 나면 사랑의 무게가 커진다. 내가 사랑을 겁내게 된 데는 단계가 있다. 사랑 앞에 좌절하다 보니 생긴 겁이 먼저였고 그 마음이 지속되며 계속 상처받기 싫은 게 다음. 그게 또 길어지면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울릴 것 같다는 겁이 생겼다. 내 사랑의 힘이 고갈돼서 그 사람이 아파하게만 될까봐. 잘해주지 마요. 언제부턴가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당신이 잘해주니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걸 잘 못 해낼 것 같아요. 사랑에 미쳤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 지금은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싫은 게 절대 아닌데 불안해요. 하지만 아주 가끔은 내 겁을 뚫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나도 생각만. 그렇게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제대로 사랑해보고 싶다. 나 때문에 우는 날보다 행복해서 웃는 날이 더 많게 해주고 싶다. 그 사람이 꿈꾸는 그 사람이 꾸는 꿈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나 어디에 가든
나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헤어지게 된다고 해도 나를 만나는 일을 후회하지 않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아주 가끔 힘든 날도 있고 어쩌다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래도 널 만나서 참 좋았다고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이 노래를 듣는다. 그러면서 가끔 혼자 운다. 이렇게 우는 내 앞에 누군가 나타나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잘해줄게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서와요. 안녕. 책 읽고 있었어요. 퇴근하셨나요? 아, 하나님은 밤에 출근하셨지? 자책.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어떤 후회가 내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웠나? 혹시 오늘 누굴 아프게 했나? 하지 못한 말이 남았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나? 달려가 보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나? 이유도 모르는데 무거운 발걸음이 싫다. 내가 못 보는 곳에서 어떤 마음이 울고 있을까봐.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밤에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퇴근을 한 게 아니에요? 슬픈 예감. 사실 맨 처음 내 눈을 봤을 때 나는 알았어. 우리가 아주 나쁘게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아침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한다고요? 아, 연장 근무가 될 뿐이에요? 어? 뭐 연장 근무를 출근이라고 표현하셨었나? 하나님은 연애 경험이 많으신가요? 사랑 에세이가 많거든요. 이별 부적응. 그렇게 채소를 싫어했었는데 이제는 구운 양파 빼고 다 먹는다. 한때는 세상 모든 슬픔이 내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그 경험으로 사람들을 위로한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셔도 심장이 빨리 뛰어 쳐다도 안 봤지만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면 안 된다.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편식하고 싶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친구들은 아메리카노를 잘 마시던 게 멋져 보여서 연습하던 것들이 이제는 잘하는 게 됐다. 그렇게 못하던 것들은 결국 경험할수록 늘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툴고 싶은 것들도 있다. 누가 떠날 땐 여전히 슬퍼하고 싶고 사랑을 할 땐 여전히 치열해지고 싶다. 퍼져봤자 대부분은 나를 떠난다는 것을 알아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싶다. 이별해봤다고 익숙해지긴 싫다. 그런 것들에는 노련해질 일이 없기를. 헤어짐 앞에 태어날 일 없기를.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이별해도 새로운 사람과의 이별 앞에선 늘 아이 같기를. 계산하지 말기를. 포기하지 말기. 모쏠이라고요? 허거거. 그래요? 짝사랑도 안 해보셨나요? 그래도 이해하고 싶던 거야. 내 마음 이해하겠어. 그런데 아니, 넌 내 마음 이해 못해. 네가 나라도 돼? 싸우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좀 억울했다. 나는 조금 다투다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은 쟤도 그랬겠다. 지금은 사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편이다. 나라고 서운한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미안한 부분은 잘 알겠어. 그렇게 사과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왜 이해를 해줘도 그러는 거야? 매듭을 짓지 못하고 나 혼자 걸었다.
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다 빨간 지붕의 집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예쁘다고 그냥 지나갈 텐데 이상하게 외로워 보였다. 2분만 더 걸으면 있는 도로변의 나무는 다들 모여 거의 숲을 이뤘는데 쟨 그냥 집 앞에 혼자 서 있어. 너는 외로울까 아니면 그 집의 유일한 존재라 다행이다 싶을까? 언젠간 길고양이를 볼 때도 그랬다. 3마리쯤 누가 버리고 간 옷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하길래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잘 안 맞는 옷 몇 개를 가져왔다. 옷 위에 앉고 싶어 하는 것 같길래 쟤네는 나한테 고맙겠지? 하며 그 옷을 옆에 뒀다. 그런데 내가 옷을 두자 말자 3마리는 동시에 자리를 떴고 그 후로 그 자리에선 고양이들을 볼 수 없었다. 난 너희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데. 행복한 나무일지 외로운 나무일지 정말 그 나무가 되어보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다. 고양이가 정말 옷 같은 것에 기대 눕고 싶었을지 아니면 딱딱한 바닥이라도 인간에게 방해받지 않고 그들끼리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을지 나는 모른다. 모르는데 왠지 그럴 것 같다 라는 이유에서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것이다. 어쩌면 다툴 때마다 상처를 주던 그의 말 맞다나 난 내 마음 편하자고 이해하는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을 인정해도 난 여전히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랬다고 인정 못한다. 그냥 좋아해서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한 거고, 나무가 예뻐서 걱정해본 거고, 고양이를 챙겨주고 싶어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하다 보니 이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전화를 걸어 말을 건넨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한 거야. 나 편하자면 나만 생각했지. 난 나쁘게만 보지 마. 나도 잘못했는데 너 좋아하는 바람이 더 커서 이해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이에겐 이해, 어떤 이에겐 오지랖. 참 어렵다.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짝사랑해도 공감 가는 글귀들이 있답니다. 늦어버린 일들. 내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말을 듣다가 올 때, 그래도 실수하지 말자고 너를 잡을 때, 그런 나를 등지고 네가 나갈 때, 내가 널 기다리던 때까지 사과할 시간은 너무 많았어. 미안해. 이번엔 정말 늦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2번 다신 볼 수 없게 됐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에 울고 어떤 마음에 울렸을까요? 어떤 핑계로 누구를 아프게 했을까요? 상처는 늘 돌고 돌기만 할 텐데. 제 목소리 감상하고 있다고요? 투수분들이 다시 보기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1시간짜리 책 읽기 해서. 그래서 한가한 김에 녹화도 하고 있답니다. 뭐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잔뜩 감상해주세요. 조용한 배려. 집들이에 온 선배가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를 위해 맥주 한 캔을 사왔다. 그 맥주는 전에 글귀 키우려고 했다.
늦어버린 일들. 어? 여기까지 읽었었구나. 조용한 배려. 저번에 이거 먹던 것 같아서 그건 이 색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름이 같아서 사왔어. 난 그 맛에 그 맥주의 레몬 맛만 좋아하지만 안돼. 아니 어디서부터 녹음 안 됐지? 안돼 말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거 껐지? 빨리 봐서 다행이다. 조용한 배려. 조용한 배려라는 말을 들었나요 혹시? 에런. 집들이에 온 선배가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를 위해 맥주 한 캔을 사왔다. 그 맥주는 전에 한번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 맥주였다. 저번에 이거 먹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 색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이름이 같아서 사왔어. 나는 그 맥주의 레몬 맛만 좋아하지만 순간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적힌 이름이 같아서 사왔다는 말 하나로 나는 그 맥주만 봄에 넣는다. 이젠 어디 가면 그 맥주를 가장 먼저 찾는다. 기차의 큰 소리가 무서워 눈을 질끔 감는 버릇이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언젠간 그 글을 읽은 한 친구와 기차 여행을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역에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우리 앞으로 지나가는 몇 대의 기차를 고스란히 목격해야만 했다. 친구는 큰 소리를 내며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내게 가까이 와서 입을 가져다 대.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너 예쁘다. 바보야. 와 같은 생뚱맞은 말들을 던졌다. 다정한 게 어색해서 던졌을 최선의 문장들이었다. 이제 나는 기차만 보면 그의 생각이 난다. 어떤 이의 배려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아채게 될 때마다 행복해진다. 나는 둔하지 않아서 눈치채지 못할 일도 별로 없는데 언제까지나 그 배려를 먼저 발견하고 싶다. 저 사람 방금 한 말 내가 아플까봐 먼 길을 돌아뵙겠구나. 어? 저 아이 뭐야? 저 아이 지는구나. 응? 저 아이 지는구나. 저 친구 내가 비 오는 날 싫어한다는 걸 알아서 내일보단 내일 모레 만나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구나. 굳이 생색내지 않아도 내가 알아주니까 자꾸만 조용하게 감동시키고 싶어. 먼저 알아줄 때 진짜 짜릿하다. 나를 깊게 거쳐간 사람들은 종종 내게 이런 말을 하곤 한다.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길 일을 항상 짚어준다고. 이거 배려 맞지? 고마워, 사랑해 라며 표현해주니 자꾸만 다정해지고 싶다고. 나에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었던 것엔 놓치지 않고 알아주는 나의 능력도 한몫하나 보다. 세상에는 더 다정한 사람과 덜 그런 사람이 당연히 따로 존재하나 그 다정함을 티내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이 가까이에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다. 왜 초등학생 때 교실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그냥 줍고 집에 가는 것도 뿌듯했지만 그걸 선생님이 알아주셨을 때 더 행복했던 것처럼 묵묵히한 행동도 누가 알아주면 좋을 텐데 뭔가 말이 이상한데? 글씨 크기 바꿔서 그런가? 그러네. 말하지 않은 내 배려를 눈치채주는 일은 그렇게 너한테 이만큼 관심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애정을 느끼게 해주니까 다정함이 좋은 이유는 나를 그냥 보아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습관이 있고 지금 나에게 어떤 게 필요한지 자세히 관찰해야 도울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건 분명히 애정이니까 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아빠처럼 날 대해줬으면 좋겠다. 한없이 섬세했으면 좋겠다. 나도 늘 그런 사람일 테니. 음, 나도 누군가 자세히 봐줬으면 좋겠어. 근데 몇몇 투수들은 저를 자세히 봐줘요. 천천히 자세히. 내가 무슨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그냥 녹차는 싫어하고 녹차맛 아이스크림, 녹차맛 주전부리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무슨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지, 생일은 언제인지. 나도 우리 투수들 알아. 나는 아니고. 이별의 수용. 더 좋은 사랑이 올 겁니다.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내 인연은 아니었나 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올 때 놓치지 말라고. 저 사람은 제 타이밍에 떠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낫겠습니다. 나긋나긋 좋다고요? 우리 투수들이 이걸 아마도 잘 때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하려고요. 옛날 것. 지금이 행복하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 있다. 좋았던 시절 앞을 기웃기웃거리는 거. 그때가 그리워서 본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그때와 비교하며 더 괴로워하는 나만 보이는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어릴 적 가족 사진을 들여다본다. 왠지 변해버린 우리의 연락 방식의 생각이 나 우울해졌다가 사랑이 뜨거웠던 때 문자 내용을 수백 번 다시 찾아본다. 초등학생 때 받은 손편지를 꺼내니 그리운 얼굴과 순간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추억을 회상하다가 곧 슬퍼진다. 요즘 나는 그렇게 자꾸만 옛날 것을 끄집어내보다 운다. 사는 게 버거워서 과거를 찾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 변해버린 어떤 것들을 가슴앓이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과거보다 더 나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이 벅차도록 행복해서 좋다고 말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게 진짜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내가 현재가 외롭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옛날에 있었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좋았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 짝사랑했을 때 그 짝사랑한 친구랑 싸우면 이제 제가 대부분 먼저 사과하지만 사과를 해도 그녀의 기분이 풀리지 않으면 연락을 먼저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했던 대화를 카톡 내역을 다시 훑어보고 있어요. 음,
카톡 내역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때처럼 그냥 또 웃어줬으면 좋겠다고 조금 찌질하게 줄곧 혼자 울곤 했었는데 계절에 머무르는 일. 4월이 시작됐고 바깥은 온통 또 꽃밭이지만 내 방엔 아직도 트리가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 겨울의 기억이 좋아서 트리를 못 치우고 있다. 트리마저 사라지면 잡고 버틸 기억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서 내 방은 봄이 와도 겨울이다. 시간이 뭐라고?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기억들이 가끔 하나 둘씩 흐려진다.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얼마나 아팠는데 그 기억이 흐려질까? 왜 수면으로 오른 건 좋은 추억뿐일까? 괜찮아졌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시간이 뭐라고 나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할까?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면 안 될 만큼 큰 일이었는데 그 일만큼은 지켜. 흔들리지 마.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마. 그 사람을 용서하면 너는 너를 버리는 거다. 오늘도 혼잣말만 한다. 음, 시간이 뭐라고 나 대신 그 사람을 용서하니. 엄마 마음. 초등학생 때 교과서를 안 가져온 사람은 수업 내내 뒤에 서 있어야 하는 이상한 규칙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못된 훈육법이지만 그땐 그게 당연했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나는 그런 벌을 받는 상황이 싫어 교과서나 준비물을 꼭 챙겨갔는데 딱 하루 말하기, 듣기, 쓰기 책이 없어서 학교에 간 날이 있다. 책 안 가져온 사람 뒤로 나가.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의 눈치를 보다 교실 가장 뒤로 나갔다. 수업은 시작됐고 나는 맨 뒤에 서 있었기에 선생님이 칠판이나 모니터를 보고 계실 때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창피하다. 집에 가고 싶다. 속상하다. 그런 이런저런 감정들이 뒤섞여 얼굴을 붉혔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거기까지였다. 눈을 떠보니 교실 뒷바닥에 나는 누워 있었고 친구 두 명과 선생님이 내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엄마는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한 나의 병명은 뇌전증이었다.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발작하는 병. 그 덕에 난 19대까지 무리한 운동을 하는 수업에서 늘 제외권이었고 가족들도 내가 스트레스 받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기에 힘든 일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학년이 바뀌어도 담임 선생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늘 내 차지였고 체험학습에 가는 날이면 친구들도 내 옆에 붙어 나를 챙기곤 했다. 사랑으로 찬 관심을 받는 것은 물론 좋았지만 아파서 그러는 거라는 점은 너무 아팠다.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머리에 이상한 선을 꼽고 누워서 검사를 받았다. 수면 뇌파라는 검사 방식이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웠다. 아프지도 간지럽지도 않았지만 압박감이 너무 컸달까? 잠에 든 후 뇌파를 체크하는 일이기에 그날 내가 잠들지 않으면 날 기다린 사람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담당 선생님도 날 기다리는 엄마도 몇 시간을 기다리다가 다음을 기약했던 적도 있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다음에 뵐게요. 라는 얘기가 내 귀에 들리면 그날은 너무 슬펐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이었으니까. 몇 번의 실패 끝에 노하우가 생겼다. 수면 검사가 있기 하루 전에 엄마는 나와 함께 밤을 새워주셨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그날의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진 않지만 그런 날은 정말 검사를 잘 끝냈다. 물론 한두 번은 여전히 긴장되었는지 잠에 들지 못했지만 함께 잠을 참고 병원에 간 날에 너무 늦지 않게 잠에 들 수 있었다. 엄마는 얼마나 피곤했을까? 같이 잠을 참고 검사에 가면 결국 내가 먼저 잠에 들고 엄마는 나를 기다렸을 텐데 돌아보면 엄마는 내가 두려워하던 상황에 금방 지치거나 외로워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해주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한자 자격증을 따놓으면 좋다며 언니와 나를 가르치시던 게 기억이 난다. 엄마는 늘 우리보다 그걸 먼저 공부해 오셨다. 우리가 급수를 높이는데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게 함께 자격증 시험을 치르셨다. 엄마는 벌써 4급이야. 딸들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생겼다. 한글을 배울 때도 한자나 컴퓨터 자격증을 딸 때도 그렇게 실전 영어나 수학을 공부할 때도 방학 과제로 재활용 용품을 활용해 멋진 모빌을 만들 때도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도 원어민 선생님과 전화하는 영화 통화 시간이 늘 싫었을 때도 내 옆엔 늘 엄마가 있었다. 비가 오는 날 학교가 끝난 나를 데리러 우산을 쓰고 오셨지만 다정하지 못했을 때 내 실수로 무언가 놓쳐 엄마를 원망하며 엉엉 울 때 같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내가 정말 많이 후회하는 날들에도 엄마는 늘 내 옆에 있었다.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셨다. 뇌정증 약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먹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황장애가 와서 또 고생했지만 그것도 결국 잘 이겨냈다. 성인이 돼서도 몇 번 그랬다. 숨을 쉬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그래도 남들은 잘 살아내는데 나는 왜 이런 건지 약해 빠졌다는 소리 따위 듣기 싫은데 그래도 잘 버텨 이만큼의 내가 되기까지는 한 사람의 가장 큰 덕이 선명하고 짙었다. 내가 잠들 때까지 검사실 바깥에 앉아 기다리시는 거, 몇 번을 떨어지던 자격증 시험에도 날 격려하고 또다시 시험장에 버스를 타고 바래다 주셨던 거, 비가 오는 날 학교 앞에서 우산을 쓰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나를 기다려주신 거, 내가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기까지 필요했던 10년을 애쓰신 거, 철이 들어 모진 말을 하지 않는 딸이 되기 위해 인내해 주신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 엄마의 기다림은 사랑이었다. 살다가 너무 힘들 때 어릴 적 엄마와 함께하던 장면들을 떠올리면 조금 낫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감도 오지 않을 때 엄마 이 두 글자를 속으로 외치는 것만으로 갈피가 잡히기도 한다. 글을 쓰며 많은 사람을 웃게 하고 울리는 나지만 집에 돌아가면 여전히 막내딸이다. 다 컸다 생각했지만 늘 어렸고 늘 부족했고 여전히 혼자서는 겁이 많다. 그래도 내 마음의 폭이 16뼘 정도 더 자랐을 때 엄마 앞에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엄마 나 잘 컸지? 엄마 딸 자랑스럽지? 뱉어버린 진심.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어. 아니, 난 잘 모르겠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을 수 있을까? 진심이든 아니든 언젠간 한 번은 품었던 말이라 뱉을 수 있었던 거지. 그건 결국 내 마음에 있었던 거지. 갖고선 숨기고 있던 말이지. 아주 없다면 꺼낼 수도 없었겠지. 바를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떠나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소중함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멀어질수록 선명해지는 것들이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 사실이 가장 원망스러울 겁니다. 떠난 사람도 떠나보낸 사람도. 좋은 이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돼? 알겠어. 내 마음 어떤지 알겠어. 우리가 이걸 돌릴 수 없다는 것도 이젠 알겠어. 대신 사랑하는 동안에 정말 나를 사랑한 게 맞다고 확인시켜주라. 나 정말 잘했다고 확인시켜주라. 이런 마음에서 나 한 번만 안아주고 가. 그렇게 잔잔한 때를 쓰는 일. 세상 참 너무해. 아닌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산다. 마음이 독해서일까? 힘든 일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 때문일까? 선한 사람이 탄 배는 파도 한 번에 난파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 낫기도 전에 비바람이 몰아쳐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마음이 못된 사람에겐 웬만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배라도 있는 건가요? 그 배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권성징악. 아이고, 권성징악. 발음이 안 되냐? 인간보라는 말이 예전엔 좋았다.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지만 서수의 경우 말고는 그런 게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 아파도 잘 살아보려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왔다는 게 가슴이 미어진다. 한 사람에게 최악의 기억을 준 이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직업을 가졌다는 게 슬프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죠? 실수 이런 거 말고 명확한 상처를 준 사람들이 꼭 돌려받게 해주세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면 남은 이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을 주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선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당신은 당신의 편이에요. 라고 알려주세요. 곧 해가 뜬다고 말해주세요. 호불호.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의 코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만으로 따라가고 싶어지기도 하지만 싫어하는 일은 아니니까. 난 살면서 이런 사람이 싫었어요. 이런 행동은 용납이 안 돼요. 왠지 떳떳하지 못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어쩜 일이 비슷하냐고 놀라고 싶다. 누구도 난 그것까진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는 대화. 좋아하는 것을 한껏 좋아하는 만큼 싫어하는 일에도 엄격한, 또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잘 살아온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이다. 가끔 어떤 문제로 다투기야 하겠지만 적어도 참아야 할 일, 이해해야 할 일, 용서해야 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닮은 사람들을 만나야 덜 아플 것 같다. 우리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작가님. 원고 작업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에 편집자님은 이런 답장을 달아주셨다. 괜찮다는 말씀으로도 감사했지만 난 그 뒤에 붙은 우리라는 말이 참 좋았다. 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문자를 보며 한참을 미소 짓는다. 좋은 순간은 캡처해두는 습관이 있기에 캡처 후 바로 답장을 했다. 우리 작가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열심히 해서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세요. 이름 앞에 붙는 우리라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느껴졌다.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나와 연관되는 것들에는 우리라는 말을 붙여 부른다고 배워서. 텍스트로 봐서 그런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직 못 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의 범주에 든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
누군가 나를 아낄 때만 붙일 수 있는 말 같아서 두 글자 더해졌을 뿐인데 한 사람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신기했다. 어, 나도 우리 쓰모 할래. 우리 투수들은 있는데. 그러고 보면 살면서 나에게 우리 여름이, 우리 작가님, 우리 딸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앞에 붙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의심하게 한 적이 없다. 그 말이 더 다정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겠다. 행동만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사랑해 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고 자주 고민한다. 나는 그걸 말로도 충분히 많이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아한다. 또 그런 낭만적이고 특별한 것들의 의미를 두니까. 뱉은 약속은 사소한 것이라도 지키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잘 자라는 말 건네기. 절대 먹지 않던 가지나 애호박도 맛있게 먹기. 오늘 한 가지 방법을 더 찾았다. 우리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거. 그 말 하나 들었다고 감정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함께하는 모든 일 정말 잘해내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 더 오래 옆에 남고 싶다는 욕심도 부푼다. 당신의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만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사소한 방법으로 남에게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 좋다. 그런 건 타고난 섬세함인 것 같아서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 길지 않은 문장에서도 당신을 아낍니다. 표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행운 내기. 당기시오라 적혀있는 문을 밀어서 여는 게 싫다. 실수로 밀고 들어가면 미안하지만 문 좀 다시 열자 라고 말하며 친구 팔을 잡고서 당기시오에 맞게 들어갈 정도로. 또 아무리 사람 없는 새벽 좁은 도로라 해서 빨간 불에 건너기는 싫다. 차한대 없는 도로 날 보는 사람이 없어도 기다렸다가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천천히 건너고 싶다. 그러다 별과 달이 보이면 그게 밝든 어둡든 멈춰서 소원을 빈다. 하루는 오래된 식당에 갔는데 젓가락이 다 짝이 안 맞는 것이다.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가 생겼다며 제잘거리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만지작거리다 끝나자마자 옆에 테이블 수저통을 열어본다. 뒤적뒤적하니 제 짝이 있었다. 맞았다. 내 말을 잘 듣긴 했냐며 째려보는 친구에게 아니 미안 다시 해줘 하며 짝이 맞는 젓가락을 건넨다. 못 말린다는 표정으로 친구는 웃는다. 너는 참 이상한 고집이 있다며 피곤하게 산다며 머리를 짚는 신용도 한다. 그럼 짝짝이 젓가락 만들어 줄 테니까 넌 그렇게 쓸래? 오늘 하루 영 찝찝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하며 젓가락을 뺏으려 하면 친구는 꽉 쥐어 품으로 가져간다. 오늘은 한번 믿어보겠다며. 나는 이런 걸 맞춰놓을 때마다 기분이 좋다. 물론 어떤 사람은 번거로운 일이라서 신경도 안 쓸 것이다. 밀든 당기든 팔이 아픈 쪽이 편하게 날 것이다. 팔이 덜 아픈 쪽이. 사람도 차도 없는 새벽 횡단보도라면 그냥 건너야 집에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별은 그냥 별, 달은 그냥 달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젓가락도 잡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런 내가 좋다. 내 삶의 방식이 나름 재밌다. 믿어보고 싶은 게 자꾸 생겨서 하나 잘 되지 않더라도 다음번 내기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좌절할 틈이 없고 좋은 일이 올 거라는 생각 하나로 설렐 수 있어서 혹여나 멋진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도 아무 기대를 걸지 않고 재미없게 살아가는 것보단 좋더라. 가끔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게 힘들 땐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나 혼자 하는 게임 같은 것. 예를 들면 오늘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하얀색 칼만 밟는 것이다. 이거 초등학교 때 맨날 했죠. 성공하고 나면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 거지. 집에 가는 길에 노란색 꽃을 하나 찾는다면 난 이번 주 내내 행복할 것이다.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나오는 노래 가사가 이번 주에 내 기분인 것이다. 그러면 얼른 플레이리스트 정리를 한번 해야겠지? 소소한 나름의 이벤트들이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당신을 웃게 했으면 좋겠다. 말 나온 김에 오늘 이상하게 기분 좋았던 것들을 정리해본다. 당기시오 문을 당겨서 10명의 문을 잡아들인 거. 내가 가장 좋아하는 토끼 그림은 집 가는 길에 3번이나 본 거. 그중 한 마리는 네잎클로버를 들고 있었던 거. 신호를 기다리다가 건너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약속한 듯이 서로 활짝 웃은 거. 헉. 밖에서 밥을 2번이나 먹었는데 옷에 아무것도 흘리지 않은 거. 엘리베이터가 10초 안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1층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다시 생각해도 행복해지는 추억들이다. 비밀스러운 꿈. 아야. 꿈이 뭐냐는 질문에 솔직하지 못한 적이 많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결혼을 일찍 해서 좋은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싶냐며 간섭하는 사람들이 지겨워 그냥 내일이나 잘하는 게 목표라며 넘길 때가 많았으니까. 이상하게 꿈을 물으면 당당하게 말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기보단 어려워졌다는 표현이 맞겠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랬다. 혹시 질문한 사람이 그 일에서 나보다 더 큰 재능을 갖고 있을까봐 그럼 내가 작아지니까 아니면 말만 늘어놓았다가 부족한 실력에 이루지 못한 게 창피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공식적인 실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꿈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는 건데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면 언제 이룰 수 있을까?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억누르고 있던 건 결국 그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었을까? 최근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슬쩍 마음을 털어놓는다. 음악을 배워 언젠간 아빠를 위한 곡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다는 말, 내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알리고 싶다는 말, 꽃과 커피와 글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파묻혀 사람을 맞이하고 싶다는 말, 이 말을 하면 누구도 웃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차분히 얘기를 듣다가 한마디 던지는 게 모두 같다. 너답다. 갑작스러운데 너는 잘할 것 같아.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한다. 지금 하는 작업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앞에 적은 것 중에 무조건 제대로 시작하고 싶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작해본다면 앞으로 올 무슨 일이든 용기가 생길 것 같다. 나는 이렇게 가본 적 없는 길에 발을 놓을 때 가슴이 뛴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시련이 어려울 꿈을 꾼다고 해도 그 길을 응원해주고 싶다. 비웃음 따위는 하나도 없이 그러고 싶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멋진 거다. 모두 가는 쉬운 길을 택해 가는 사람들보다. 증명되지 않았거나 가는 법이 공유되지 않은 길
같이 불확실한 것에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더 궁금하다. 그리고 오래오래 그 삶에 대해 듣고 싶다.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어떤 경험이 그런 꿈을 꾸게 했는지, 그렇게 용감할 수 있게 했는지 대화를 나누고 싶다. 꿈이 큰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하나씩 꺼낼 수 있을 것 같다. 말로 하나하나 꺼내다가 커지는 마음은 못 참아 결국 이뤄내고 싶어질 것 같다. 큰 꿈은 아니더라도 기쁘겠다. 그 사람 옆에 평생 남아있고 싶겠다. 그 사람 꿈도 이뤄주고 싶겠다. 당신이 남 몰래 꾸는 꿈이 있다면 꼭 이뤄지길. 나는 오늘 그 꿈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잘 테니. 자, 다시 보기로 남길 테니까 들으면서 잔다면 잘 자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 방금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마이크 음소거 해줬어야 됐는데 반속이 안 돼서 못 해줬고요. 내가 좋아하는 우리 투수들은 잘 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 좋은 꿈 꿔.